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의 확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파기환송심 원심 그대로 징역 20년형을 확정 선고했습니다. 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도합해서 22년형을 살게 됩니다. 자, 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함께 다시 물밑 위로 떠오르는 것은 바로 박근혜 사면 여부입니다. 자, 지금 언론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형이 확정됐다는 것보다는 사면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섣불리 판단하는 분도 있습니다. 3.1절 특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풀려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속은 어떨까요?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겁니다. 1월 1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낙연 대표가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이미 의논이 끝났다는 그런 관측도 꽤 있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성격상 문재인 대통령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불쑥 일을 치를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신중한 성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지율이 상승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진짜 문재인 지지자들의 속마음은 이재명을 보는 시선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얼마 전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서 이 찬반 논쟁이 붙었는데 이낙연 대표에 대한 불신임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재명 지사에 대해는 압도적으로 이재명 탈당하라가 많았습니다. 이낙연 사임 의견보다는 이재명 탈당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이유는 말을 않고 있어서 그렇지 겉으로 보이는 그냥 맹목적인 민주당 열혈 지지자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들은 이재명보다는 그래도 이낙연을 더 쳐주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그렇게 나오지만 막상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진영에서 야 이낙연이야 밀어줘 이거 명령만 떨어지면요 순식간에 바뀝니다. 분위기라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요즘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다소 무리한 것들이 보입니다. 따라서 이낙연 대표가 1월 1일 신년에 연합 인터뷰에서 밝힌 그것은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에드블론을 띄워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뜻을 알 리 없는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이낙연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이거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 이거 뭐 이재명이 또 엊그제 박근혜 사면 반대한다는 뉘앙스의 또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거 내가 이거 또 이재명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뭐야? 얘들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쨌든 나는 박근혜를 사면시켜야겠다. 왜? 문재인 나 자신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폭락 중이고 임기 말년입니다. 점점 더 신뢰도는 추락하고 있고 하는 일도 안 됩니다. 뭐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됐습니까? 북한 정책이 제대로 됐습니까? 게다가 이 추미애 장관이 못 모르고 설치는 바람에 윤석열 총장 인기만 띄워준 꼴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겁에 들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3월이 선거입니다. 이제 1년 전밖에 안 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쩌면 퇴임 후 박근혜 대통령의 전철을 밟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드러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범죄 혐의만 해도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 뭐 원전 문제, 뭐 한전 관련 문제도 있고 무슨 고발 고소가 지금 뭐 잔뜩 밀려 있습니다. 이것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현역 대통령이기 때문에 형사소출을 할 수 없지만 퇴임하는 순간부터 수사가 시작되고 기소가 가능합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가혹할 만큼 검찰의 수사를 받고 특검의 수사를 받고 또 법정에서 아주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더 심하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 아닙니까? 잘 압니다. 서울중앙지검 당시 지검장으로서 적폐수사를 지휘해서 인정받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자, 전직 대통령 문재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이거 아주 공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냥 조용히 계시면 됩니다. 오히려 지금 꽃놀이패를 진 사람은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일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형 확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했는데 이 말을 듣고 있으면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겁이 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형 확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이건 강민석 대변인의 희망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희망입니까? 아무래도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반영하는 대변인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고 봐야죠. 그렇다면 뒤에 방점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복역하는 불행한 사건을 맞지 않아야 한다. 다시는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감옥 가서는 안 된다는 뉘앙스로 들립니다. 자, 지금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지금 구속됐습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복역하지 않겠습니까? 구속 안 되겠습니까?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거는 본인의 뜻이고 희망사항이고 그래서 공수처까지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운명을 예상하고 이런 발언을 한 것은 혹시 만에 하나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러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잃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 연세에 그 건강에 지금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누구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일까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업자득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박근혜 지지자들로부터 퇴임 후 안전하게 지내고 싶다는 희망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이 뇌물수수 혐의가 없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온 광경을 봐야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것도 결국은 문재인의 복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하는 이들은 박근혜는 봐줘도 이명박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역적 선택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건 야욕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인지상정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임기가 1년여 남았는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저대로 감옥에 두고 임기를 끝낸다? 이거 힘들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측이 민주당이 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 오히려 전직 대통령은 사면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감옥에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분노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거는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명박이 노무현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명박은 안 된다고 합니다. 같은 논리로 박근혜가 감옥에 간 것은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합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거 잘못하면 내가 보복을 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오늘 강민석 대변인은 이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 희망사항이고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강민석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한 발전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죄가 민주공화국에 걸맞는 고위공직자들의 모습입니까? 지금 청와대의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지금 청와대에 근무한 사람이 몇 명이나 지금 기소됐습니까? 이런 적이 있습니까? 옵티머스 라임 사건으로 청와대 관련자들 구속된 사람 없습니까? 수사받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재판받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아무튼 굉장히 많은 범죄들이 저질러졌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형을 살게 한 원인 중에 많은 것들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한 게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돈을 받았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면 포괄적인 혐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없겠습니까? 자, 어쨌든 지금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한 발전 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나라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비리 의혹을 퇴임 이후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혐의가 있으면 재판에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떨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그렇습니다. 자,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하겠냐 물어보니까 언급을 겁을 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또 뭐겠습니까?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늘은 대법원 선고가 나온 날이다. 나오자마자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읽힙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듣지 못했다. 사면 안 한다는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하겠죠, 언젠가는. 지금 눈치를 보고 있을 겁니다. 지지율은 떨어지지요. 측근들의 비리는 막 터질 것 같죠. 이러다가 나 잘못하면 감옥 가겠죠. 공수장이라고 새로 임명하려는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거 내 말 안 들을 수도 있겠다 싶겠지요. 청와대 대변인 출신, 아나운서 출신, 자, 이 레테르만 보면 정말 표현을 참 잘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 고민정 이야기입니다. 자, 고민정 의원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입만 열면 역풍이 붑니다. 고민정 의원 본인도 이제 이 사실을 아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 한 TV에 출연해서 그런 고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고민정 의원은 왜 이런 비판이 나오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청와대 대변인 시절 고민정 의원이 했던 그 대변인 성명들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어 실력 문제도 제기됐고 또 경제적 기본 팩트도 모르고 떠들다가 망신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고민정 대변인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이제 좀 변해야 하는데 참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하다가 역풍을 맞는 건지 본인이 이제 한번 반성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인도 이제 아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대응을 자제한다고 하는데 하나만 말했다면 공격들이 굉장히 거세다. 저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비판을 받을 만한 발언들을 고민정 의원 본인이 했기 때문입니다. 자, 고민정 의원이 이 TV에 나와서 한 발언을 보면 앞으로는 조금 발언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망간 걸까요? 아무튼 고민정 의원의 이런 코로나 백신 발언
역대급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바보가 됐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청와대 대변인으로 데리고 있었지?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많이 퇴락됐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국회의원입니다.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발언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망설임 없이 하는지, 본인 한번 아나운서 출신 아닙니까? 과거에 했던 발언들 영상을 보면서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티즌들 거의 이 백신 발언이 나오면 고민정 의원을 무슨 이 조롱거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입만 열면 사고를 친다는 겁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고민정 의원이 어제 연합뉴스TV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백신 접종 공급과 관련해서 다 때가 있고 시기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려 한 것인데, 대응을 자제한다고 하는데 하나만 말했다면 공격들이 굉장히 거세다. 저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도된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게 느껴져서 다시 대응하지 않았다. 사실 팩트가 틀린 것도 아닌데 그런 것 하나하나에 대응할 만큼의 여력은 없다. 자, 그런데 문제는 팩트가 틀린 것도 아닌데라는 이 말도 본인이 아직 제대로 진상 파악이 안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고민정 의원은 신년 특집 JTBC 토론회에 나왔습니다. 당시 고민정 의원이 코로나 백신 제조사와 국가 간의 비밀 협약 운운했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게 자기가 한 발언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모르고 또 반론을 했다가 한 번 더 망신을 당했습니다. 역대급 발언이었습니다. 자, 지금 모더나 홈페이지, 백신 제조사인 모더나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지금 이런 계약글을 다 공개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민정 의원은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비밀 계약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거 다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대통령이 있나 싶을 만큼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는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 좀 풀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고민정 의원이 나서서 불난집에 부처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고민정 의원은 자신이 한 발언이 팩트가 틀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 비판을 받는 겁니다. 자, 고민정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법안도 준비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야 해서 하나하나 대응할 여력이 없다. 자, 차라리 그렇게 하십시오. 입 다물고 그냥 도망가십시오. 그런데 공부부터 하고 발언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사실관계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엉뚱하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만 표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그걸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나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나 도와주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역대급 백신 발언을 거듭해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 고민정 의원이 했던 첫 번째 폭탄 발언은 바로 이 JTBC의 신년 특집 토론회입니다. 당시 손석희 앵커가 진행을 했는데 본인도 아마 놀랐을 겁니다. 손석희 앵커도 한 번 더 물어보고 막 그랬습니다. 자, 이 백신 계약 구매 완료가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비밀입니까? 자, 지금 당시 국민의힘이 고의원 발언이 거짓말이다. 정부 여당이 국민들이 얼마나 바보로 생각하는지를 여실히 보인다고 비판을 하자 다시 발끈해가지고 재반박을 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 백신 구매 계약이 나라 간 비밀 협약이라고 주장한 고민정 의원의 이 무식함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도 고민정 의원은 이게 맞다고 또 우깁니다. 왜 이럴까요? 자, 국민의힘이 백신 구매 계약이 나라 간 비밀 협약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고민정은 이게 거짓말이다. 왜? 나라 간 비밀 협약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민정의 실제 발언은 이랬습니다. 어느 나라든
제약회사와 국가가 계약하는 과정 중에 있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 단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여러 단계가 있다니까 그러다 치고 백신을 계약하고 구매하고 완료되는 그 모든 과정은 비밀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의 속도로 들려오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아니, 백신을 계약 구매 완료하는 그 모든 과정이 비밀 협약이 되어 있다? 이런 엉터리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어느 나라도 구체적으로 이런 뭐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만 그렇지 다른 나라는 다 합니다.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국민들이 정말 바보로 보이는지. 그런데도 고민정은 나라 간 비밀협약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다 떠나서 고민정은 어디서 이렇게 비밀협약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지, 참모진이 적어준 건지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건지, 참으로 이런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좀 세게 비판해서 미안하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지금 모더나는 지난해 12월 30일 우리 회사가 잠재적으로 3천만 회분 이상의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논의 중이라는 것을 방금 확인했다. 이러면서 트윗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모더나는 이렇게 공개합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비밀이다? 참 기가 막힙니다. 아무튼 이 고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호주와 대만, 뉴질랜드를 언급한 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민정 의원은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 기사를 인용하면서 호주와 뉴질랜드, 대만 등 나라는 백신 접종을 유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사 내용을 보면 가디언은 이들 국가가 접종을 미루는 이유에 대해 앞서 국민에게 접종한 국가들이 제공하는 귀중한 데이터를 통해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민정은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호주, 뉴질랜드, 대만이 코로나 백신 확보하고도 접종하지 않은 이유라는 글에서 이렇듯 환자의 상태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서 처방을 하는 사람이 명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지금 네티즌들이 다들 막 비웃습니다. 왜? 자, 보십시오. 지금 이 뉴질랜드, 호주, 대만, 이 코로나 방역에서는 정말 탁월한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는 게 맞습니까? 자,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신을 확보하고도 접종하지 않는 것과 백신을 늦게 확보해 접종하지 못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와 코로나 현황이 다릅니다. 자, 실제 지난 11일, 그러니까 고민정이 이 글을 쓴 11일 현재 이 확진자 수가 호주는 19명, 뉴질랜드는 3명, 대만은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날 우리나라는 451명의 신규 확진자, 15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1000명이 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뉴질랜드, 대만, 호주는 거의 확진자가 없는 안전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백신을 다 확보해 놓고도 언제 접종할지를 다른 나라의 이 추이를 보고 판단하는 것, 이것하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쏟아지는 확진자 속에서 백신도 공급을 못한 상황과 비교한다? 고민정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발상을 한 건지. 아무튼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했으니까 대한민국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혹시나 아닐지 의심합니다. 아무튼 고민정 의원이 입만 열면 사고가 터집니다. 본인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연합뉴스TV의 발언들을 보면 아마도 이제 발언을 좀 줄일 것 같긴 합니다. 공격이 거세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런 것 하나하나에 대응할 만큼의 여력이 없다. 다시 대응하지 않았다. 도망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있으면 고민정 의원은 이 백신 토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대응하지 않았다. 대응할 여력이 없다. 도망간 겁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고민정 의원. 지금 민주당 정권이지만 그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민간인 사찰 이야기만 나오면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자, MB 정부의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트윗에 쓴 글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민간인 사찰의 정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고 자랑하는 문재인 대통령, 이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 의혹이 터졌습니다.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의혹이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그냥 민간인 사찰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권 탄압이 자행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는 2012년 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 의혹이 터지자 트윗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 사찰의 차이가 뭐냐고?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다. 자, 조국이 내린 정의입니다. 공직이나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면서 사용되는 감찰 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이다. 예컨대 영장 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 계좌 뒤지기 등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조국이 쓴 글입니다. 당시는 MB 정부의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진 때입니다. 자, 같은 논리로 하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되는 민간인 사찰,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다. 사용되는 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이다. 영장 없는 도청 등등등등. 자,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가 저지른 이 민간인 사찰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의 전 차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말 한마디 때문에 시킨 일입니다. 설령 김학의 전 차관이 문제가 있고 범죄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당신은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중도 아니고 피의자 신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출국 금지시키면서 자행했던 이들의 방법들. 자,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법무부 직원들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민간인인데도 불구하고 불법 민간인 사찰을 했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보도한 걸 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자, 불법으로 이 김학의의 출국 금지를 알려고 시도했던 정황이 600건이 넘습니다. 이러고도 문재인 정부는 인권 대통령이다. 민간인 사찰 안 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번에 불거진 이 민간인 사찰, 법무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은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2019년 3월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검을 전후해서 법무부 출입국 관리 직원들이 김학의 출입국 정보 조회를 위해 전산에 접속한 횟수가 무려 681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선일보의 오늘 아침 특종입니다. 자, 어떻게 민간인,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민간인 신분의 김학의가 외국으로 나가느냐 마느냐를 갖다가 조회한 횟수가 681건. 정말 대단한 정보입니다. 충성 경쟁하는 건지 아니면 김학의가 출국하면 난리가 나는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옷을 벗어야 하는지 공포에 뜨는지 아무튼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의 실체입니다. 정체입니다. 자, 법무부 과천청사에 있는 출입국 심사과 직원들의 177회 무단조회 외에도 인천공항에 있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 외국인청 직원들도 가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입수한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 로그 기록 분석, 이 문건에 따르면 김학의가 3월 22일 밤 10시 48분 자동 출국 심사를 마칩니다. 그리고 10시 52분 인천공항 정보분석과 직원이 김학의의 출입국 진입 사실을 포착합니다. 이후 인천공항 출입국 관련 직원들의 조회가 쉴 새 없이 이루어집니다. 막 누르는 겁니다. 심사지원과 A씨는 오후 10시 38분부터 4분 동안 무려 24회 조회했습니다. 4분 동안 24회 조회했다는 겁니다. 정보분석과 심사 5과, 심사 10과, 보안관리과 직원들도 가세해서
경쟁적으로 김학의 출국 사실을 확인해 봤다는 겁니다. 아니 김학의가 뭐길래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 민간인이고 뭐고 이렇게 인권을 침해해도 되는 겁니까? 야 정말 문재인 정부가 인권, 민간인 사찰 이런 말은 이제 하지 마십시오. 자 미란다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미란다는 이 여성을 성추행했다, 성폭행했다, 강간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됩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지금도 미란다 원칙입니다. 당신은 뭐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아시죠? 그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아니 설령 김학의 전 차관이 뭐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피해자라고 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불법을 동원해서 민간인을 사찰하고 불법적으로 출국 금지를 시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식이면 뭐 내가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인간이다 그러면 때려 죽이도 됩니까? 그거 불법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있고 법 절차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김학의가 정말 분노할 만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시다. 김학의만 꼭 찍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수사해도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이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완전히 사찰하고 강제 수사합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실체입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권은 뭐 하나 여론이 들끓으면 그냥 막 닭달같이 들려붙어서 막 원칙 의무를 다 없애버립니다. 이게 바로 야만적이고 후진주의 정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김학의는 억울할 겁니다. 설령 불법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출국 금지 상태도 아닌데 지금 출국했느냐 마느냐 법무부 직원들이 불법으로 막 확인합니다. 민간인 사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엉터리 가짜 서류에 의해서 출국 금지당합니다. 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입니다. 인권 탄압국가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자 아무리 출입국 법무부 직원이라 하더라도 출국 금지 전에 특정 개인 민간인의 출국 정보 조회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681회나 자행했습니다. 경쟁적으로. 야 이게 뭡니까?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직원들 김학의를 키워드로 거의 출국 정보를 무단 조회했습니다. 자 심지어는 김학의가 출국 금지된 뒤에도 381회의 접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미 김학의는 출국장에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를 수사 의뢰한 날이 25일입니다. 3월 25일. 그때까지 이루어집니다. 자, 이 2019년 4월 법무부 출입국 관리과 직원들을 감찰한 결과에는 인천공항 직원들의 무단 조회 내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및 은폐 의혹 수사에서 누가 이런 사찰 수준의 조회를 지시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와 관련된 불법 의혹 수사팀 자 새로 꾸려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의 한 수를 발휘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 사건 수사 지휘를 맡은 사람은 이정섭 부장검사입니다. 수원지검 형사 3부 부장입니다. 자 이정섭 부장검사의 과거 이력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복싱 선수 출신을 합니다. 자 차분해 보이지만 복싱 선수 출신답게 집요하게 인파이터 아웃파이터 파이터의 기질을 갖고 있는 이정섭 부장검사가 이 사건 수사 지휘를 맡으면서 지금 청와대와 법무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를 지시한 윗선이 누구냐는 건데 이 사건을 직접 출국 금지시킨 검사 이름은 바로 이완규 그러니까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이 사법연수원 동기 동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이규원 검사는 본인이 했다기보다는 누군가의 부탁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 입장에서 이렇게 대담한 이 불법을 자행할 가능성은 적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동아일보는 이규원 검사가 이 저항을 했다는 이런 취지의 보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의 동기 사시동기생인 이 이광철 비서관이 있고 또 이것을 기획한 사람은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이었던 이용구 현 법무부 차관이라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대검의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의 멤버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정한중 한국외대교수,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정한중 교수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화려합니다. 여기에 이 검사의 불법 출국 금지 뒤 법무부에 이 승인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동부지검장의 관인도 찍지 않고 일을 처리했는데 이때 이 일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나섰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이성윤 당시 대검 부장은 동부지검장 혹은 동부지검 고위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단정적인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추미애 라인의 핵심으로 불리는 법무부 차관, 법무부 2인자 이용구 차관, 그리고 추미애의 오른팔 또 오른팔로 불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여기에 지금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맡고 있는 이 이종근 검사 이름도 나옵니다. 이종근 검사는 당시 박상기 장관의 정책 보좌관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일을 무마하기 위해서 현장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법무부와 검찰의 포진해 있는 추미애 사단들이 총출동했다는 느낌마저 같습니다. 여기에 법무부 검찰과장인 김태훈 검사, 본인은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 연락하고 한 것은 인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검찰청 연구관 검사들에게 이 김학의 출국 금지의 이 정당성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또 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완전히 추미애 사단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문재인 정권에 몸을 던진 검사들이 추미애 장관에 의해서 요직에 발탁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묘하게 겹칩니다. 자, 지금 정가에서는 이 원전 수사에 이어서 김학의 불법 출국 의혹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을 가져올 충격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이 닮았습니다. 정권 말기에 지금 원전 수사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지휘하고 있습니다.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입니다. 열혈투사 같은 그런 화끈한 사람입니다. 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경험이 있고 대전으로 유배 갔는데 이번에 대전에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정섭 부장검사, 이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하면서 조국 전 장관 기소한 사람입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청와대 민정라인의 의혹을 수사 지휘했고 조국을 불구속 기소했던 사람입니다. 유재수를 구속 기소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당찬 사람이 지금 이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지휘하게 된 겁니다. 애당초 이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습니다. 그러나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지청장 이건수 검사는 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아래에서 2차장 검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 밑에 있는 차장검사 역시 마찬가지로 이성윤 휘하에서 일을 했던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안양지청은 그동안 한 달 동안 이 사건을 뭉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거를 빼앗아가지고 수원지검 형사사무부에 던져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문제는 특임검사를 임명하게 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결재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 또한 순탄치는 않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오면서 이렇게 이 특임검사를 임명할 때는 장관 결재를 받도록 규정을 고쳐놓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추미애가 정말 수사방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의 신의 한 수는 수원지검 형사사무부에 재배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런 것들을 보고 떨고 있는 사람들은 추미애 라인들입니다. 박상기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이종건 형사부장. 자, 대검찰청 형사부장인 이종건은 이 사건을 원래는 수사 지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종건 형사부장이 하던 이 수사 지휘를 반부패 강력부로 윤 총장은 돌려버렸습니다. 이건 역시 신의 한 수입니다. 아니, 본인이 피해자 신세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본인이 수사를 지휘합니까? 지휘권을 뺏어버렸습니다. 바꿔버렸습니다. 자, 지금 이들은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이종건 대검 형사부장은 부인이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입니다. 윤석열 징계를 사실상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추미애 장관과 식사를 가장 자주 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이 출국 불법 사건의 의혹, 이 한가운데 추미애 라인의 검사들이 쫙 포진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까지. 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당시 이 출국 금지 아이디어를 낸 사람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박범계 장관도 머리가 쥐가 날 것 같습니다. 후보자인데, 장관 후보자인데 지금 인사청문회도 순탄치 않을 것 같습니다. 매 하루씩 한 건씩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용구 차관 김학의 출국 불법 의혹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앞이 막막할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뒤통수가 근질근질할 겁니다. 언제 소환조사받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번 사건은 다른 경우와 달라가지고 구체적인 물증들이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이규원 검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일개 평검사가 이렇게 대담한 짓을 했을까? 이겁니다. 자, 여기에는 아마도 이규원 검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뒷배가 있었을 것이다. 자, 과연 누굴까요? 자,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사건은 원전 수사와 마찬가지로 지금 문재인 정권 말기에 굉장히 많은 청와대와 전직 장관들이 연루된 사건입니다. 이 일이 어디까지 번질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출된 이 공익 신고서를 보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누군가가 확실한 물증을 갖다가 다 낸 겁니다. 106페이지쯤 된다고 합니다. 자, 상급자의 결정을 받아서 일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대담한 짓을 저질렀을까? 원전 수사에서도 그게 드러났습니다. 아니, 일요일 밤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불법으로 문서들을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이게 청와대나 장관이나 이런 강력한 권력의 뒷배 없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이 행위를 한 공무원들은 2명은 구속됐고 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 역시 지금 청와대 이광철 비서관 이름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이광철 비서관까지는 구체적인 물증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의 이광철 비서관과 윤규건 당시 총경과 나눈 대화 같은 것을 보면 짐작도 갑니다. 청와대 개입 의혹은 아직까지는 물증으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심정은 충분합니다. 여기에 박상기 장관은 법무부 장관 검사 출신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대담한 짓을 갖다가 승인했을까?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이광철 비서관은 이규원 검사와 사시동기인데다가 같은 법무법인에서 2년간 활동한 인연이 있습니다. 2019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말한 뒤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어쨌든 당시 윤규건과 총경과 이광철 비서관이 나눈 이 대화, 이 정도면 됐나요? 더 세게 했어야 했는데 검찰과 대립하는 구도를 진작에 만들었어야 하는데라고 답하는 이런 문자 대화를 보면 심정이 좀 갑니다. 자, 대전지검의 원전수사팀과 마찬가지로 이정섭 부장검사는 그냥 파이트입니다. 그냥 갑니다. 앞만 보고 옆을 보지 않습니다. 자, 지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이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이 이정섭입니다. 이정섭.
이 유재수 전 국장을 구속 기소하고 조국 전 민정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던 인물입니다. 자, 2021년의 검찰 풍경을 주도하게 될 사람이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이정섭 부장검사가 아닐까 싶을 만큼 지금 중요한 일을 지금 맡은 겁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 살아있는 권력수사를 과감히 전개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수사 능력과 강단이 있는 검사로 평가받는다는 이정섭 검사. 자, 이 부장검사는 온화한 외모, 그러나 아마추어 복싱 선수로 뛴 적이 있을 만큼 파이팅이 넘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규원 검사의 입이 열릴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문제의 긴급 출금이 있었던 2019년 3월 23일 법조계에서는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에 저항했다는 말이 나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동아일보는 보도합니다. 이규원 검사는 자신에게 무리한 지시를 한 상관에게 나한테 권한이 없는데 왜 이러시냐고 지시 이행을 거부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게 동아일보의 보도입니다. 이게 맞다면 이규원 검사도 무리한 불법